8번 옥상 전선로, 전선과 그 저압 옥상 전선로를 시설하는 조영제. 여기서 조영제는 전선을 뭐 걸 수 있는 그런 뭐 벽이나 천장 뭐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조영제와 이격거리는 2m다. 이격거리. 전선과 저압 옥상 전선로를 시설하는 조영제와의 이격거리는 2m. 전선이 고압 절연 전선, 특고압 절연 전선 또는 케이블인 경우에는 1m 이상일 것이라고 되어 있지요. 이 내용이 문제에 이렇게 나옵니다. 저압 옥상 전선로의 시설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자, 4번 보면 전선과 옥상 전선로를 시설하는 조영제와의 이격거리는 0.5m로 한다. 2m로 한다고 했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오니까 이 내용 알아두시고요. 자, 9번 저압 가공전선의 굵기 및 종류. 내용을 보면 저압 가공전선은 나전선, 절연전선, 다심형 전선 또는 케이블을 사용한다. 그리고 사용전압이 400V 미만인 저압 가공전선 케이블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내용을 제외하고는 인장강도가 3.43kN, 인장강도가 3.43kN 이상의 것 또는 지름이 3.2mm 이상의 것이어야 한다 라고 되어 있죠. 그리고 사용전압이 400V 이상인 저압 가공전선은 케이블인 경우 이외에는 저압 가공전선은 시가지에 시설하는 것은 인장강도가 8.01kN 이상의 것 또는 지름 5mm 이상의 경동선, 그 다음에 시가지 외에 시설하는 것은 인장강도가 5.26kN 이상의 것 또는 지름이 4mm 이상의 경동선이어야 한다. 요렇게 구분해서 알아두셔야겠죠. 그죠? 얘는 시가지 내에, 여기서부터 요렇게. 그 다음에 얘는 시가지 외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용전압이 400V 이상인 저압 가공전선에는 400V 이상인 저압 가공전선에는 2인임용 비닐 절연전선을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라고 되어 있지요. 자, 이 내용이 문제가 어떻게 출제가 됐냐면, 사용전압 400V 미만인 저압 가공전선은 케이블을 제외하고는 지름이 몇 밀리미터 이상이 되어야 하는가. 자, 여기 보면 사용전압이 400V 미만인 저압 가공전선은 케이블을 제외하고는 인장강도가 3.43kN 이상의 것 또는 지름이 3.2mm 이상의 것이어야 한다 라고 되어 있지요. 그래서 답은 1번 3.2mm가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답 찾는 겁니다. 10번 저압 보완 공사. 여기서 보완이란 얘기는 평소보다 좀 더 안전을 생각해서 강화한다, 뭐 이런 뜻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압 보완 공사. 그래서 전선은 케이블인 경우 이외에는 인장강도를 8.01kN 이상의 것 또는 지름 5mm 이상의 경동선으로 한다. 그리고 이때 사용전압이 400V 미만인 경우에는 인장강도를 좀 더 낮춰서 5.26kN 이상의 것 또는 지름도 조금 낮춰서 4mm 이상의 경동선을 사용한다는 거, 이거 알아두시고요. 11번 저압 가공전선과 조형물의 구분에 따른 이격거리. 여기서 조형물은 그냥 건물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렇게 좀 지어진 것들, 이런 것들을 조형물이라고 하거든요. 이제 가공전선, 저압 가공전선과 이제 땅 위에 이렇게 가설된 전선이죠. 그것과 조형물의 구분에 따른 이격거리. 자, 보면 조형물의 상부 조형제. 여기서 조형제는 뭘 뜻할까요? 만든 재료를 뜻하겠죠. 즉 이런 거예요. 자, 어떤 조형물, 건물이 이렇게 있어요. 이 건물에 조형제. 만약 뭐 지붕이 될 수가 있고요. 뭐 어떤 엘리베이터실이 될 수가 있고요. 뭐 요런 것들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여기서 조형제 위쪽에 저압 가공전선은 이격거리가 2m. 2m 이상으로 둬야 된다는 얘기죠. 전선이 고압 절연 전선, 특고압 절연 전선 또는 케이블인 경우에는 1m. 요런 전선일 경우는 좀 더 가까이 둬도 된다는 얘기예요.
옆쪽 및 아래쪽, 요 옆쪽 및 요 조형제 아래쪽, 여기 이런 아래쪽은 0.6m, 전선이 고압절연 전선이나 특고압절연 전선 또는 케이블인 경우에는 0.3m까지. 그리고 조형물 상부 조형제 이외의 부분 또는 조형물 이외의 시설물, 그러니까 요것 이외의 시설물들, 그거는 이제 0.6m, 전선이 고압절연 전선, 특고압절연 전선 또는 케이블인 경우에는 0.3m다. 네, 요런 내용입니다. 자, 그리고 또 농사용 저압 가공 전선로의 시설 보면, 저압 가공 전선은 인장 강도 1.38kN 이상의 것 또는 지름 2mm 이상의 경동선일 것. 네. 그리고 전선로 지지점 간의 거리는 30m 이하일 것. 그러니까 전선로 지지점, 가공전선이죠. 가공전선의 지지점, 요 지지점 간의 서로 간격은 30m 이하일 것. 이하. 요게 농사용 저압 가공 전선로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농사용 저압 가공 전선로의 시설 기준으로 틀린 것은, 자, 전선로 경과는 40m 이하일 것. 30m라고 했죠. 그래서 틀린 건 2번이 되겠습니다. 요 내용. 네. 1번, 3번, 4번은 한번 읽어보시고요. 다음 내용 갈게요. 13번, 저압 옥내배선의 사용 전선입니다. 자, 저압 옥내배선의 전선은 단면적이 2.5mm 제곱 이상의 연동선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강도 및 굵기의 것을 사용해야 되고요. 옥내 배선의 사용 전압이 400V 이하인 경우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 내용을 적용하지 않는다. 즉, 요 내용일 경우에는 단면적 2.5mm 제곱 이상의 연동선 또는 이하 동등 이상의 강도를 가진 전선을 사용하지 않아도 된다는 얘기예요. 자,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봅시다. 광입니다. 요 전광. 네, 전광 표시장치, 기타 이와 유사한 장치 또는 제어회로 등에 사용하는 배선의 단면적이 1.5mm 이상의 연동선을 사용하고, 이를 합성수지관 공사, 금속관 공사, 금속몰드 공사, 금속 덕트 공사, 플로 덕트 공사 또는 셀룰러 덕트 공사에 의하여 시설하는 경우. 그러니까 전광 표시장치 시설을 할 경우에는, 그리고 또 이 전광 표시장치 시설할 때, 이런 공사를 할 때는 단면적이 2.5mm 제곱 이상의 연동선을 사용하지 않고 1.5mm 이상의 연동선을 사용할 수 있다는 얘기고요. 전광, 이것도 광입니다. 광, 표시장치 기타 이와 유사한 장치 또는 제어회로 등의 배선의 단면적이 0.75mm 제곱 이상의 다심 케이블 또는 다심 캣타이어 케이블을 사용하고, 또한 과전류가 생겼을 때 자동적으로 전류를 차단하는 장치를 시설하는 경우, 즉 다심 케이블 또는 다심 케이블을 사용할 때는 단면적이 0.75mm 제곱 이상인 것을 사용할 수 있고요. 또는 과전류가 생겼을 때 자동적으로 전로에서 차단하는 장치를 시설하는 경우에는 단면적을 2.5mm 제곱 이상의 연동선을 사용하지 않아도 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규정에 의하여 단면적이 0.75mm 제곱 이상의 코드 또는 캣타이어 케이블을 사용하는 경우, 또는 리프트 케이블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단면적 2.5mm 제곱 이상의 연동선을 사용하지 않아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 관련된 내용이 이렇게 나오네요. 저압 옥내 배선에 사용하는 연동선의 최소 굵기는 몇 밀리미터 제곱인가? 자, 요런 경우가 아니고서는 단면적이 2.5mm 제곱 이상의 연동선을 사용해야 돼요. 그래서 여기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압 옥내 배선 공사에서 이제는 하는 공사가 이제 합성 수지관, 그 다음에 금속관 공사, 그 다음에 금속재 가요전선관 공사, 금속 덕트 공사 등등 있는데, 요런 거에 대한 이제 특징은 합성 수지관 및 부속품 시설에 관련된 내용, 이거 잘 나오는 거예요. 관의 지지점 간의 거리는 1.5m 이하로 한다. 자, 합성 수지관을 이렇게 가설할 때 요 지지점, 요 관을 잡아주는 요 지지점은 1.5m 이하로 하고, 또한 그 지지점은 관의 끝관과 박스의 접속점 및 상호 간의 접선 등에 가까운 곳에 시설하여야 한다. 관 끝점,
또는 중간에 이렇게 뭐 어떤 박스에 연결이 될 때 여기에 이제 가까운 곳에 이렇게 시설을 해야 된다는 거, 이런 내용이고요. 금속관 공사는 전선은 절연전선, 5개용 비닐 절연전선은 제외한다. 이거 중요해요. 그리고 관의 끝부분에는 전선의 피복을 손상하지 아니하도록 적당한 구조의 부싱을 사용할 것. 어디에? 관의 끝부분에. 다만 금속관 공사로부터 애자 사용 공사로 옮기는 경우에는 그 부분의 관의 끝부분에는 절형 부시 또는 이하 유사한 것을 사용을 한다. 언제? 금속관 공사에서 애자 사용 공사로 옮기는 경우. 그리고 금속재 가요 전선관입니다. 전선은 절연전선, 5개용 비닐 전선은 제외한다. 금속관 공사랑 같은 내용이죠. 그리고 전선은 연선일 것. 다만 단면적이 10mm 제곱 이하인 것은 그러하지 않아도 된다. 즉 단면적이 10mm 제곱을 초과하면 연선을 사용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연선은 뭐냐면 전선이 이렇게 있고요. 여기 이제 겉에 이제 피복이 이렇게 되어 있겠지요. 전선이 이렇게 생겼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 피복 안에 있는 전선이 한 개의 전선으로 된 것을 단선이라고 하고, 요 피복 안에 있는 전선이 이제 여러 개로, 이렇게 여러 개로 되어 있는 걸 연선이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가요 전선관 안에는 전선의 접속점이 없도록 할 것. 전선관 안에 전선을 이렇게 피복을 벗겨가지고 뭐 이렇게 연결하는 이런 접속점은 있으면 안 됩니다. 만약에 접속할 것 같으면 여기다가 이렇게 박스를 하나 사용해서 접속을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전선관 안에는 접속점이 없어야 돼요. 그리고 일종 금속재 가용 전선관에는 단면적이 2.5mm 이상의 나연동선을 전체 길이에 걸쳐 삽입 또는 첨가하여 나연동선과 일종 금속재 가요 전선관을 양쪽 끝에서 전기적으로 완전하게 접속할 것. 이 내용 또한 중간에 접속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관 안에서 접속하지 말아라 하는 내용이 됩니다. 다만 관의 길이가 4m 이하인 것을 시설하는 경우에는 그러지 않아도 된다. 자, 중요한 내용은 요 내용이 되겠죠. 자, 17번 금속 덕트 공사. 금속 덕트에 넣은 전선의 단면적의 합계는 덕트 내부의 단면적의 20% 이하일 것.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제 금속 덕트가 이렇게 있잖아요. 덕트가 이렇게 있으면 여기다가 이제 전선을 쭉 이제 가설을 하는데 이 안에다 전선을 넣어요. 근데 이 덕트의 단면적에 전선이 들어가는 전선이 면적이 이 덕트 단면적의 20%를 넘지 않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하일 것 20%까지만 이 덕트 안에 전선을 가설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 금속 덕트 안에는 전선의 접속점이 없도록 할 것. 이 덕트 안에서 전선을 접속하거나 서로 연결하지 말란 얘기예요. 연결을 할 일이 생기면 중간에 이제 조인트 박스를 하나 만들어서 여기서 연결한 후에 다시 금속 덕트를 연결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폭이 40mm 이상 또한 두께가 1.2mm 이상인 기계적 강도를 가지는 금속재의 것으로 견고하게 제작한 것일 것. 덕트를 조형제에 붙이는 경우에는 덕트의 지집점 간의 거리를 3m 이하로 하고 또한 견고하게 붙일 것. 자, 덕트를 벽에 붙이는 경우, 조형제 이런 데가 이제 벽, 이런 걸 얘기합니다. 벽, 천장, 이런 걸 얘기해요. 그래서 벽에 붙이는 경우에는 그 지지점 간의 거리를 3m. 그런데 취급자 이외의 자가 출입할 수 없도록 설비한 곳, 그러니까 사람이 드나들 수 없도록 설비한 곳에서 수직으로 붙이는 경우는 6m 이하로 한다 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문제 한번 풀어보면, 자, 금속 덕트에 의한 저압 옥내 배선에서 금속 덕트에 넣은 전선의 단면적의 합계는 일반적으로 덕트 내부의 단면적의 몇 % 이하이어야 하는가?
단 정강 표시 장치, 기타 이와 유사한 장치 또는 제어 회로 등의 배선만을 넣은 경우에는 50%. 자, 몇 프로라고 그랬죠? 20%라고 했죠. 그래서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공사는 플로어 덕트 공사가 되겠네요. 플로어 덕트 공사는 뭐냐면 바닥 밑으로 들어가는 덕트가 되겠습니다. 바닥 밑으로. 자, 전선은 절연 전선이 되고요. 이것도 역시 5개용 비닐 절연 전선은 제외하고요. 플로어 덕트 안에 접속점이 없도록 할 것. 예, 요 내용 많이 나오죠. 그러니까 뭐 덕트나 배관 안에 접속점이 있으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다만 전선을 붕괴하는 경우에 접속점을 쉽게 점검할 수 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않아도 된다. 이 얘기는 뭐냐면, 그러니까 뭐 중간에 조인트 박스나 뭐 이런 걸 설치해서 붕괴할 때 사용하라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전선은 연선일 것. 다만 단면적이 10mm 제곱 이하인 것은 그러하지 않아도 된다. 이것도 좀 전에 금속재 가유전선관 공사와 거의 비슷한 내용이죠. 문제는 이렇습니다. 플로덕트 공사에 의한 조합 옥내 배선 공사에 적합하지 않은 것은 전선은 절연 전선일 것. 맞지요? 전선의 단면적이 10mm 제곱 이하일 때는 연선을 사용하지 않아도 된다. 그죠? 플로덕트 안에는 전선의 접속점이 없도록 할 것. 예, 요것도 맞는 내용입니다. 5개용 비닐 절연 전선을 사용할 것. 예, 4번은 적합하지 않죠. 절연 전선은 맞는데 5개용 비닐 절연 전선은 제외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적합하지 않는 것 4번이 되겠습니다. 자, 19번 케이블 트레이 공사가 되겠습니다. 케이블 트레이 공사는 뭐냐면 여러분 주차장 같은데 이렇게 천장을 보면 이렇게 사다리처럼 이렇게 달아놓고 이 위에다가 케이블을 쭉 깔아놓은 거 보셨을 거예요. 요 사다리처럼 생긴 것을 케이블 트레이라고 합니다. 예. 자, 요 내용을 보면 수용된 모든 전선을 지지할 수 있는 적합한 강도의 것이어야 한다. 이 경우 케이블 트레이 안전율은 1.5 이상이어야 한다. 자, 케이블 트레이의 안전율. 요것도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고요. 지지대는 트레이 자체 하중과 포설된 케이블 하중을 충분히 견딜 수 있는 강도를 가져야 한다. 당연하겠죠. 전선의 피복 등을 손상시킬 돌기 등이 없이 매끈하여야 한다. 네. 금속재의 것은 적절한 방식 처리를 한 것이거나 내식성 재료의 것이어야 한다. 측면 레일 또는 이와 유사한 구조재를 부착하여야 한다. 배선의 방향 및 높이를 변경하는데 필요한 부속재 기타의 적당한 기구를 갖춘 것이어야 한다. 이 내용은 뭐 트레이 공사를 하는데 내가 직접 제작해서 뭐 사용하는 거 말고 그냥 기성품으로 조립을 잘해서 사용하라는 얘기예요. 예. 그리고 비금속재 케이블 트레이는 난연성 재료의 것이어야 한다. 그렇죠? 예. 비금속재는 불에 탈 염려가 있으니까 불에 타기 어려운 재료로 하는 것이 맞아요. 자, 금속재 케이블 트레이 시스템은 기계적 및 전기적으로 완전하게 접속하여야 하며 금속재 트레이는 접지 시스템에 준하여 접지 공사를 하여야 한다. 즉 금속재 트레이는 전선을 배선할 때 사용하는 것이라 이렇게 누설이 돼서 트레이 쪽으로 전기가 흐를 수도 있죠. 그래서 트레이에 이제 접지 공사를 하라는 얘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렇게 이제 트레이를 이렇게 조립을 합니다. 이렇게 조립을 하는데 여기다가 이제 전선을 쭉 깔아요. 까는데 이렇게 조립한 부분 여기다가 이제 등전이 접속을 이렇게 해요. 그리고 이제 나중에는 여기다가 이제 접지도 해야 되겠죠. 이런 접지 공사를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왜냐? 금속으로 됐기 때문에. 자, 그래서 요 내용을 보면 케이블 트레이 공사 적용 시 적합한 사항은 금속재 케이블 트레이는 난연성 재료 것이어야 한다. 금속재는 난연성일 필요가 없죠. 왜냐? 금속재 자체가 타기 어려운 거니까. 그죠? 그래서 요 내용, 적합한 내용 아니고요. 케이블 트레이 안전율은 2.0이 아니라 1.5라고 했죠. 여기 1.5 이상으로 한다. 그래서 2.0 이상으로 한다. 내용이 틀린 내용이 되겠고요. 전선의 피복 등을 손상시킬 돌기 등이 없이 매끈하여야 한다. 그죠? 여기 요 트레이 전선과 닿는 부분은 매끈해야지 뭐 날카롭거나 이러면 피복을 훼손시켜서 외부로 전기가 흘러나올 수가 있어요. 그죠? 위험하겠죠? 4번 비금속재의 것은 적절한 방식 처리를 한 것이거나 내식성 재료의 것이어야 한다.
자, 적절한 방식 처리를 한 것이거나 내식성 재료의 것은 비금속재가 아니라 금속재죠. 여기 보면 금속재의 것은 적절한 방식 처리를 한 것이거나 내식성 재료의 것이어야 한다 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4번도 적합한 사항이 아닌 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20번 애자공사 전선은 다음의 경우 이외에는 절연전선일 것. 즉 다음의 경우, 이런 경우에는 절연전선을 사용하지 않아도 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5개용 비닐전선 및 인입용 비닐전선을 제외한다. 자, 내용을 보면 전기로용 전선은 절연전선을 사용하지 않아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전선의 피봉 절연물이 부식하는 장소에 시설하는 전선, 즉 화학작용이 일어나서 절연물이 부식되는 이런 장소에는 절연전선을 사용하지 않아도 되고요. 취급자 이해자가 출입할 수 없도록 설비한 장소에 시설하는 전선, 또 역시 절연전선을 사용하지 않아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전선 상호 간의 간격이 0.06m 이상일 때, 그리고 전선과 조영제 사이의 이격거리는 사용전선이 400V 미만인 경우에는 25mm 이상, 그 다음에 400V 이상인 경우에는 45mm 이상일 때, 그리고 전선의 지지점 간의 거리는 전선을 조영제의 윗면 또는 옆면에 따라 붙일 경우에는 2m 이하일 때, 이때는 절연전선을 사용하지 않아도 된다는 얘기예요. 애자 사용공사에 의한 저압 옥내 배선 중 틀린 것은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전선은 인입용 비닐 절연 전선일 것. 인입용 비닐 절연 전선은 제외한다고 되어 있지요. 그리고 또 어떤 전선이 있죠? 5개용 비닐 절연 전선은 제외한다 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틀린 건 1번이 되고요. 2, 3, 4번은 맞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버스 덕트 공사. 덕트 상호간 및 전선 상호간은 경부하고 또한 전기적으로 완전하게 접속할 것. 덕트를 조영제에 붙이는 경우에는 덕트의 지지점 간의 거리를 3m 이하로 하고 또한 견고하게 붙일 것. 단, 취급자 이해자가 출입할 수 없도록 설비한 곳에서 수직으로 붙이는 경우는 6m 이하로 한다고 되어 있지요. 덕트 끝부분은 막을 것. 환기형은 제외. 덕트 내부에 먼지가 침입하지 않도록 할 것. 환기형은 제외. 덕트는 접지 시스템에 준하여 공사할 것. 그 다음에 습기가 많은 장소 또는 물기가 있는 장소에 시설하는 경우에는 5개용 버스 덕트를 사용하고 버스 덕트 내부에 물이 침입하여 고이지 아니하도록 할 것. 이런 내용이 이제 문제에 어떻게 나오는지 볼게요. 버스 덕트 공사에 의한 저압 옥내 배선 시설 공사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덕트 끝부분은 막지 말 것. 덕트 끝부분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막을 것이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틀린 것은 1번이 되고 2, 3, 4번은 알맞는 설명이 되겠죠. 한번 읽어보고 다음 내용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